요즘 빵값 때문에 논쟁이 정말 뜨거운데요. 성수동에 문을 연 슈카월드의 ETF 베이커리. 다들 들어보셨죠? 빵값이 990원이라니 요즘 같은 빵플레이션 시대에 정말 충격적인 가격이었죠. 소비자들은 반가웠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는 자영업자들, 특히 동네 빵집 사장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파트너 임 소장입니다. 오늘은 외식 트렌드가 급변하는 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상권을 고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슈카빵을 통해 배워야 할 것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내 사업이 잘 되느냐, 힘들게 가느냐는 상가를 고르는 순간부터 결정되니까요. 어제는 제 사무실에 주변 상가의 베이글 카페 사장님과 수제 케이크 만드는 사장님들이 오셨었어요. 한숨 쉬면서 슈카님의 빵집 오픈에 대해 말을 하더군요. 점점 하는 일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돈도 안 되고 힘들어 허무하다고 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어찌 보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어요. 소자본과 대규모 자본의 차이요. 한국인들의 빵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이제는 단순 간식이 아니라 식생활 일부가 되었죠. 근데 몇 년 사이 빵 가격이 급등한 것도 사실이고요. 코로나 이후 돈은 엄청 풀려서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온라인의 영향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고 마진율은 줄어 살아남기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폐업이 늘어나더니 상가 공실도 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슈카빵에 대해 소비자들은 아니 빵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었다니 기존 빵집은 도대체 얼마나 남겨먹는 거냐, 이런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서 터무니없는 빵값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런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빵값 급등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셈이죠. 이번에 논쟁이 된 ETF 베이커리는 대형 유튜버 슈카월드와 공간기획사 글로우소울이 기획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35종의 빵을 시중가 절반 이하로, 특히 소금빵과 베이글은 단돈 990원에 내놨습니다. 소비자들은 열광했지만 문제는 이 가격이 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 빵집에서 소금빵이 3,000원이 넘다니 유튜버는 990원에 파는데 왜 더 비싸요? 이런 말을 들은 사장님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주변 상가 빵집 사장님들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밀가루, 버터, 달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재료 가격은 40% 이상 뛰었고 우유값이나 부재료값도 엄청 올랐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도 부담인데 계속 운영하는 비용은 올라가고 그렇다고 임대료가 줄지는 않습니다. 빵집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소금빵 하나 원가만 해도 1,000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특히 버터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여기에 인건비, 월세, 전기세까지 더하면 3,000원에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다 합니다. 또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실제로 제과업의 평균 순이익률은 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소금빵 990원 빵을 보고 이제 3,000원짜리 소금빵을 비싸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까지 뒤집어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슈카월드 ETF 베이커리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ETF 베이커리의 가격은 사실상 시장 가격이 아니라 광고 가격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슈카월드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마케팅 이벤트였던 겁니다. 슈카월드가 후에 빵집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베이커리 시장 테스트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팝업 스토어는 장기 임대료도 없고 인건비 구조도 다르고 본사 물류 마진도 없습니다. 특히 유명 유튜버와 공간기획사 글로우서울이 진행한다는데 그들의 기획력과 대량 생산에 따른 유통과 마진은 일반 자영업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대량 생산으로 저가 판매가 가능했을 뿐 이건 결코 지속 가능한 가격 구조가 아닙니다. 즉, 이건 장사라기보다는 이슈 메이킹이 목적이었던 거죠.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임시 이벤트 가격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들은 소비자 인식과 현실 사이에서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슈카월드 ETF 베이커리 사건은 단순히 빵 가격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자영업자의 땀과 눈물이 의미가 없어지고 폐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아지기만 하는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잘 활용한 슈카월드 빵의 마케팅 승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물가를 낮추면 대량 생산으로 가야 하니 앞으로는 코스트홀 같은 대형 유통으로 가야겠죠.
거대 자본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자영업자는 이제 단순히 본인만 열심히 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대형 자본을 가진 브랜드나 대기업 팝업 스토어 같은 이벤트형 매장과 경쟁하려면 처음부터 상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상가 중개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상권을 고를 때는 단순히 유동인구만 볼 게 아니라 그 상권의 소비 성향과 업종별로 얼마나 많은 같은 상가가 차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 등 대기업이 들어오는 핵심 상권 한가운데서 개인 카페로 승부를 본다는 건 처음부터 승산 없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틈새 상권이나 특정 고객층이 모이는 지역을 찾아 차별화된 본인만의 개인 컨셉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죠. 결국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가 선택이 절반 이상 결정합니다. 좋은 아이템, 좋은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상권에 따른 입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상가를 중개하면서 이런 패턴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느냐, 힘들게 가느냐는 상가를 고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부터 결정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거대 자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틈새 업종과 틈새 상권을 찾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자리 잡는 것. 그게 바로 자영업자의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평균 가격만이 아니라 개인 가치를 기준으로 소비하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동네 빵집은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동네 문화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비대면이 점점 편하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소비하려는 현상, SNS 마케팅만으로 먼 곳이어도 찾아가 줄 서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서 그 지역만의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겠죠. 몇십 년 전 창업한 스타벅스가 그때는 생소했던 감성 마케팅으로 사람들에게 커피뿐만 아니라 공간을 사고 그 문화를 경험하고 쉽게 만들었던 것처럼요. 오늘 영상이 힘든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는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